아유, 이번에 출항하면 또 몇 개월 동안 이 땅 못 밟겠네. 용왕님, 부디 풍파 음식 만선하게 해주이소. 이 선장, 와, 아니 부산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인제 얼굴 보여주나? 아, 이리저리 처리할 일이 많았다. 근데 뭐 오늘 왜 부셨노? 아는 형님이 수산물 사업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명태 조업을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인 선장을 찾고 있다 하대. 러시아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러시아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든가. 아무튼 내가 네 얘기 좀 했다. 러시아? 그래, 한번 만나봐라. 명태조업이라. 그럼 만나보지. 뭐 물들을 때 노져야지. 그래, 돈 벌어야지. 돈 벌어 같이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알겠다 그래. 그렇지. 친구의 소개로 사장인 박태경을 알게 됐고 한 달 가까이 어로 계약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계약 체결할 사할인 회사 대표 허다일 씨. 아이, 우려서 컨트랙트 합시다. 예. 계약서 잘 확인하시고. 그럼 추가 정산금은 500톤 이상 어획하면 1톤당 200불씩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산금은 조업이 끝나는 대로 입국하면 한 달 내에 지급하고. 아이고, 이번에 출항하면 또 몇 개월 동안 이 땅 못 밟겠네. 여보세요? 러시아 정부하고 협의도 됐고 다음 주 목요일에 출국하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용왕님, 부디 풍파 음식 만선하게 해주이소. 오, 이번 달 월급 들어왔네? 아, 조업장 성욱이라고 메일 보냈다고 했지? 어디 보자. 오츠크 해역이라? 그렇게 한국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3개월째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 때문에 잠시 입국하라고? 일단 들어가야겠네. 아니, 비자가 아직 해결 안 됐나? 월급도 안 들어오고. 근데 연락도 없노? 아, 여보세요? 그 러시아 조업 또 언제 출국하면 됩니까? 러시아 상황 보고 다시 연락 줄게요. 하지만 더 이상 조업 지시는 없었고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보수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밀린 임금이랑 전상금 그리고 부식비 빨리 주세요. 그걸 왜 우리 회사가 져야 합니까? 이 선장은 사할린 회사랑 계약을 했잖아요. 실질적인 고용주는 허다일이고. 아니, 살린 회사는 연락도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달치 월급은 당신이 줬잖아요. 그건 허다일 사장이 부탁을 해서 내가 대신 입금한 거고. 그러니까 사할린 회사에 이야기하세요. 조업 지시도 당신이 했잖아. 빨리 밀린 월급 주세요. 예, 타국에 정말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이바다 씨 참 상황이 답답하고 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장님이 약간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빨리 해결책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장인 이바다 씨는 친구로부터 러시아 해역에서 명태 조업을 할 한국인 선장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산물 관련 업체 대표인 박태경 씨를 소개받았는데요. 그렇게 이바다 씨는 6개월간 명태 조업을 하기로 하고 어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어로 계약은 러시아에서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할린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바다 씨는 러시아 해역에서 명태 조업을 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박태경 씨의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바다 씨는 박태경 씨로부터 비자 발급 때문에 한국으로 잠시 입국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의 조업 지시는 없었으며 그렇게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바다 씨는 2달 정도의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어로 계약에 따른 임금, 정상금 등을 다 받지 못했는데요. 박태경 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박태경 씨는 이바다 씨의 고용주는 사할린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할린 회사와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임금도 다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바다 씨, 미지급된 임금을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강승일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 명태조림이나 명태젓갈 같은 이 명태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맛있는 명태를 잡아주신 이바다 씨를 위해서 이바다 씨가 무사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도 굉장히 명태를 좋아하는데 아, 명태 너무 맛있죠? 꼭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식탁 위에 명태조림이 올려지느냐 아니냐, 이 사건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명쾌하게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계약 관계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바다 씨는 사할린 회사와 이게 어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로 계약의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는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어로라는 게 물고기 어자에 일하다 노자를 써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산업을 하는 회사가 선장이나 갑판장, 어선원과 체결하는 일종의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급여나 그리고 어획량에 따른 수당인 정상금, 그리고 부식비나 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까지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산업 종사자들의 근로 계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바다 씨와 사할린 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어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라마 영상에서 사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총 계약 기간 6개월의 이 근로 기간 중에서 지금 출항했던 2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오니까 매월 정해진 급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어획할 때 1톤당 $200의 수당, 그러니까 이제 정상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부식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명목상,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사할린 회사 대표와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네. 박태경 씨 주장대로 사할린 대표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이 쌍방이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하려고 작성한 문서를 이 법률적 용어로는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좀 특별하게 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법원이 좀 특별하게 본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업무의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일을 할 때 사용한 비품이나 작업 도구 같은 이런 물건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구를 근로계약의 당사자, 즉 사용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회사는 사할린 회사와 계약 체결을 했는데 조업 지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소를 이동하라. 네. 이런 지시는 박태경 씨에게서 받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바다 씨는 비록 내가 어로 계약서는 러시아 사할린 회사와 썼지만 박태경 씨가 실질적인 사용자니까 밀린 임금과 정상금을 이 박태경 씨가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태경 씨와 이바다 씨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바다 씨가 사할린 회사하고 어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박태경 씨와 한 달 정도 사전 협의를 했었잖아요. 예, 네. 그랬죠. 사실 박태경 씨가 이바다 씨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면 어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박태경 씨가 협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면 지금 이바다 씨가 허다일 씨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박태경 씨도 같이 만나서 계약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박태경 씨가 이바다 씨한테 전화를 해서 러시아 정부하고 협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출국해서 조업을 시작하라.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2달간 일했던 그 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 박태경 씨에게 받았습니다. 아, 맞네요. 중요한 자료 맞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보면 2개월의 급여가 박태경 씨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거잖아요. 네네. 물론 박태경 씨는 지금 허다일 씨한테서 부탁을 받고 그렇게 입금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주 좋은 이바다 씨 측에서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바다 씨가 한국 회사 그러니까 박태경 씨로부터 조업 장소를 옮기라는 그런 이메일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어선을 이동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조업을 했잖아요. 네. 네. 이런 조업 지시 이메일도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어쨌든 사할린 회사 대표도 계약에 가담을 했으니까 일정 네. 부분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로 계약서, 이 근로 계약서가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인정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 이바다 씨가 원한다면 박태경 씨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이 처분 문서인 어로 계약서대로 사할린 회사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밀린 급여와 정상금을 지급하라고 사할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은 제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아, 네.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다만 뒤에는 항상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만 이렇게 사할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일단 먼저 이 한국 사람,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만약 그게 잘 안 풀리면 그때 가서 러시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 회사가 한국에 지사나 사무소가 있으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예. 이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네요. 뭐 러시아 법도 모르고 그렇죠. 러시아 변호사를 또 어디서 찾습니까? 그게 또 사기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소송이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러시아 사할린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러시아에 설립은 되어 있지만 재산이나 실체는 없는 단순히 러시아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그런 회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예. 그럼 어렵게 러시아에서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이 사할린 회사가 재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밀린 급여와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이는 한국의 박태경 씨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박태경 씨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이 된다면 요 급여, 그러니까 임금과 정산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위반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또 날카롭다고 하실 거죠? 네, 정말 오늘따라 너무너무 날카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명태를 드셔야 되거든요. 네, 너무 날카로우시고 좋아하는 명태에 관련된 사건이라서 더더욱 아주 집중을 하시는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바다 씨가 고용노동부에 만약 박태경 씨를 상대로 진정을 넣거나 고소 고발을 한다면 이 박태경 씨는 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박태경 씨처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고용주들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바다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이바다 씨 사연은 사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바다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분석해서 박태경 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가장 먼저 결정해야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박태경 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으면 힘들더라도 러시아 사할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그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요. 만약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태경 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면 박태경 씨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거나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바다 씨가 어떤 자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섣불리 결정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